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중요하고 쓸만하고 바른 의학 정보를 쉽게 전해드리는 닥터 김 건강TV.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김주영입니다. 드디어 백신이 나왔습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코비드 백신 11월 말 현재 하나나 둘도 아닌 3개의 백신이 지금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앞으로 오래 갈지 모르는 이 코비드와의 전쟁, 그러나 터널 끝에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굿뉴스입니다. 지난주에 제 환자 한 분이 저에게 TV 보니까 백신이 나왔네요. 네, 그러네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이 백신을 맞아야 하나요? 제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갑자기 멍해졌죠. 아니, 그것을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환자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분이 좀 편한 분이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이 백신이 위험하다. 오히려 이것을 맞으면 몸에 큰 문제가 생긴다. 바이러스 유전자가 사람한테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안전합니까? 맞아도 되나요? 제가 그분과 말씀을 나누고 나서 참 갈 길이 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잘못된 정보들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퍼나르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코비드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중요한 것들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닥터김 건강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밑에 나오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분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에게 이 방송을 전달해 주세요. 영상 아래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전화, 문자나 카톡으로 다른 분들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인류와 바이러스의 싸움에서 백신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무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류를 수천 년 동안 괴롭혔던 천연두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퇴치했는지 말씀드렸죠. 그것은 백신이었습니다. 아니, 백신이라면 예방주사인데 예방주사가 어떻게 바이러스를 퇴치하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방어는 즉 공격입니다. 다른 모든 게임이나 전쟁과는 달리 방어야말로 최상의 공격, 아니면 유일한 공격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이러스가 살아남고 계속 퍼지는 방법은 단 하나, 살아있는 숙주의 세포에 들어가서 자신을 복제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길이 막히면 바이러스는 죽죠. 코로나 걸린 사람이 기침을 해서 그 비말이 이 책상 위에 떨어졌을 때 몇십 분 혹은 몇 시간 후가 지나도 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숙주를 찾지 못하면 이 바이러스는 죽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방역 수칙은 단지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바이러스를 죽이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갈 데가 없으면 바이러스는 죽죠. 여러분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셔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시고 손 씻고 하실 때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바이러스를 무차별 살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시기가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2차 방어선, 마치 수도경비사령부라든지 백악관을 지키는 어떤 군대처럼 아주 정말로 강력하고 최첨단의 무기를 가진 이 방어벽이 백신이죠. 전통적으로 바이러스 백신은 그 바이러스 자체를 몸에다 주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연두의 경우 제너의 종두, 그렇죠? 그 종두는 바로 우두였죠. 소가 팍스에 걸렸을 적에 그 소의 고름을 사람 몸에다가 이렇게 쬐고 심으면 거기 있는 바이러스들이 몸에 퍼져서 이제 항체를 몸이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바이러스를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약하게 만들어서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은 그 바이러스를 죽여서 그 껍질만 이제 주사를 맞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이러스 껍질인데 이것이 몸에 들어오면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러 번 말씀드린 이 뿔, 스파이크, S 프로틴 이것이 중요한 항원인데 이것이 들어오면 이제 우리 몸에서 백혈구들이 그 뿔에 딱 맞는 항체를 만들어서 무력화시키는 이제 이것이 백신의 원리죠. 그런데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비록 약한 바이러스지만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주입을 하면 혹시 몸의 면역이 약한 사람들, 이를테면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면역을 낮추는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오히려 병에 걸릴 수가 있죠. 그리고 바이러스 자체를 배양해서 대량으로 생산하고 이것을 가공하고 포장하고 하는데 시간과 품이 많이 걸리고 또 그 품질도 잘 완전하게 조절하기가 힘든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공법이 또 무엇인가 하면 이번에 세 번째로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 이 대학교에서 만들어낸 백신은 벡터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합니다. 벡터라는 말은 운반자라는 뜻이죠. 이미 에볼라 백신 같은 데서 그리고 다른 수의학, 동물의학 백신으로 개발된 방법인데 이번에는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그림에 보시면 달 착륙선 같이 생긴 바이러스를 운반자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침팬지의 아데노바이러스 이건 감기 바이러스인데요. 몸에 잘 침투하는데 얘네들이 몸에 들어와서는 아무 말썽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변형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무해한, 짐꾼에 불과한 운반자 노릇을 하지요. 이 운반자 벡터 바이러스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요한 항원인 뿔 단백질, S 프로틴의 유전자 코드를 삽입해 놓았습니다. 이 코드는 뿔, 스파이크의 설계도죠. 우리가 이 백신을 주사로 맞으면 이 짐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품고 온 유전자 코드를 내려놓고 우리 몸의 세포들이 우리 자신의 장치를 이용해서 그 코드에 따라서 뿔 단백질, S 프로틴을 만듭니다. 바이러스의 뿔이 아니고 우리 몸이 만든 뿔, 스파이크죠. 그러면 이어서 백혈구들이 와서 그 뿔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면역이 생기는 방법입니다. 참으로 기발하고 발달된 기술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또 한 단계 진화된 방법, 더 발전된 방법으로 백신을 만든 것이 파이저와 모더나가 만든 RNA 백신입니다. 이것은 아까 그 아데노 바이러스 안에 들어갔던 그 RNA 이것을 바이러스 없이 운반자 바이러스 없이 이 자체만을 우리 몸에 직접 주입해 주는 것이죠. 그 기술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발전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임상적으로 실제로 쓸 수 있는 백신을 이런 공법을 통해서 만들었죠. 제가 이거 자다가 생각해도 참 기막힌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류가 가진 지식과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무엇인가 하면 어디서 무슨 바이러스가 출몰했다 하면 요즘은 그 바이러스의 모든 유전자를 금방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유전자 가운데 어떤 부분이 중요한 항원, 이를테면 뿔 단백질을 만드는 코드냐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코드만을 딱 판독을 해서 그 유전자 코드인 RNA만을 가지고 이것을 대량으로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백신을 금방 제조할 수 있고 금방 보급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번 파이저와 모더나의 백신이 그들이 실험에서 보여준 대로 90% 이상 효과가 있다면 이건 정말 큰 의학 기술의 발전이죠. 만약에 90% 이상이 안 되더라도 70%, 80% 정도만 효과가 있어도 이것은 정말 큰 발전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는 해마다 그 효과가 다르죠. 아주 좋을 때는 한 60% 정도, 정말 죽을 때는 한 20%, 30% 정도 예방을 하는데 그래도 맞는 것이 안 맞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만약에 파이저와 모더나의 RNA 백신이 정말 그렇게 효험이 있다면 70%, 80% 이상 예방해 준다면 이것은 큰 성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이 RNA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셔서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유전자와 합성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RNA는 매우 작은 RNA인데 우리 몸의 유전자와 섞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 자체의 장치를 이용해서 뿔 단백질을 만들고 또 백혈구들이 와서 그 뿔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RNA는 금방 소멸되지요. 또한 이 RNA는 DNA와 달리 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세포의 그림을 보시면 알지만 핵이 있고 원형질이 있죠. 이 RNA는 원형질에 그냥 머물러 있고 핵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 메신저 RNA는 사람의 유전자에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파이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앞으로 또 더 나올 백신들 혹시 더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WHO 세계 보건기구 웹사이트에 가시면 지금 연구되고 있는 백신들 160여 개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각국 비롯해서 일본, 한국, 게다가 심지어는 타일랜드, 방글라데시까지 여기서 지금 백신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40여 개가 지금 임상시험 단계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익사이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비드가 1년 돼 가는데 벌써 백신을 여러 회사에서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백신들이 여러 개가 나와서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맞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돼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말씀드릴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 방역 수칙을 지킵시다. 보시는 대로 거리두기, 마스크, 또 안 모이고, 또 사람 많이 모이는 비즈니스는 문을 닫고 검사를 하고 양성 환자들을 추적을 하고 감염자들을 격리시키고 이제 이런 모든 노력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소극적인 방어책이 아니고 적극적인 공격이라는 것. 그리고 이 가운데 결국 이제 우리가 백신이 나올 때 이것은 최첨단 무기지만 우리가 하는 그 방역 수칙들은 재래식 무기입니다. 여러분 재래식 무기 중요해요. 우리 북한과 남한 그 얘기할 때도 물론 핵무기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가진 재래식 무기들 뭐 장사정포인가요 뭔가요 뭐 이런 것들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방역 수칙을 지킬 때마다 우리의 무기들로 인해서 바이러스들이 지금 섬멸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시기를 잘 지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비즈니스를 문을 닫아야 되는 분들, 아이들 학교 못 가고 나는 일해야 되고 하는 싱글맘들 참 어려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25 전쟁, 그 끔찍했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이것도 곧 끝나겠죠. 여러분 백신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이제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 여러분의 참호에서 하는 여러분의 전투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신이 오시면 꼭 맞으시고 여러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이상한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꼭 맞으시고 그러시면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백신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까요?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백신은 큰 무기입니다. 힘내시고 이 연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